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10월 7일 밤입니다. 일요일 밤입니다. 조용한데요. 저희 이 정규제 TV 촬영하는 방에 손님이 한두 사람 와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한다고 와서 들으라고 했어요. 10월 8일자 신문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김창준 씨의 한국 정치, 미국 정치, 미국의 제3후보 실패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창준 씨는 여러분 다 아시죠? 뭐 한국인으로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하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뭐 아쉽게 탈락했습니다만은 전 의원이죠. 그래서 미국의 제3후보 실패사. 이 내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이제 미국의 제3후보라면 뭐 우리나라 이제 안철수가 이제 제3후보고 그 전에 또 누구였죠? 문국현 씨가 이제 제3후보 뭐 이랬습니다. 미국의 제3후보로 유명했던 사람은 1992년 당시에 로스페로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요. 18.9%를 득표했다 그래요. 근데 뭐 거의 이후에 이제 1994년 있다가 이제 개혁당, 리포메이션 파티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다시 출마를 했는데 고작 8%. 그 다음에 이제 개혁당 없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2000년도, 200년 미국 역사에서 이 공산당도 꾸준히 대선 후보를 냈다 그러고요. 1912년부터 1940년까지 28년 동안 대선 후보를 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200년 미국에 자그마치 600개의 60여 개의 제3당이 명멸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최근에 끝났나요? 아마 끝났을 것 같은데 블루스퀘어 한남동에 있는 오즈의 마법사라고 하는 뮤지컬을 아마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연찮은 기회가 되어서 집사람하고 오즈의 마법사를 보러 갔어서 우리 집 애들이 안 간다고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제가 갔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어른이 보기에는 영 재미가 없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또 보면 또 열광을 해요. 이제 캐릭터가 두 개 나오죠. 하나는 착한 마법사, 악한 마법사. 근데 그 오즈의 마법사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캐릭터 나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그동안에 블루스퀘어에서 공연했던 오즈의 마법사는 1900년에 프랭크 바움이라는 사람이 지방신문에 쭉 연재해서 나중에 책을 쓴 거는 1900년이고 그전에 연재를 쭉 했었죠. 그러니까 1900년이니까 뭐 벌써 110년 전이죠. 20세기의 벽두에 또는 19세기의 마지막에 이제 쭉 연재를 했다가 1900년 20세기 벽두에 출간했던 책인데 이게 이제 뮤지컬로 만들어지고 Of the Rainbow 라고 하는 참 불어의 명작, Of the Rainbow 하는 노래 아시죠? 그게 바로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노래였는데 불어의 명곡을 남겼던 이제 그런 영화도 만들어졌죠. 근데 오즈의 마법사에 보면 이제 이 허수아비가 나오죠. 허수아비도 나오고 그 다음에 허수아비는 이제 머리가 없어요. 두뇌가.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 없는 이제 깡통으로 만든 이제 또 깡통 인간도 나오고 또 거기 보면 이제 겁쟁이 사자도 나옵니다. 이 겁쟁이 사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시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오즈의 마법사 할 때 오즈가 뭔지 아세요? 뭐 이런 질문할 때는 우리 김 PD를 쳐다보고 질문해야 되는데 김 실장 아세요? 우리 손님 중에 조연 아세요? 모르는데 그냥 얘기하랍니다. 오즈의 마법사 할 때 그 오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왜 금 1온스, 2온스, 은 1온스, 2온스 할 때 오지라고 쓰잖아요. 오제트. 오지라고 쓰는 바로 그 오즈입니다. 프랭크 바움이라는 사람이 쓴 이 오즈의 마법사라고 하는 연재 소설은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대논쟁이 있었는데요. 그 대논쟁이라는 게 1876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해서 1890년대 초반까지 20년 가까이, 18년인가요? 18년 동안을 지배했던 미국의 그 유명한 디플레이션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이제 디플레이션이 생겼던 게 그 당시 이제 근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근본위제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이 참 최근에 그 EBS에서 금본위제, 금세공업자들이 어떻게 사기를 쳤니, 이런 이제 복잡한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겸해서 좀 얘기 드리는 건데,
그 19세기 말에 미국은 근본위제였습니다. 이거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 안에서 동전을 탁 던진 다음에 금화를 총으로 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이제 은행에 금화를 틀러가고 이제 미국 금화였어요. 근본위제였습니다. 근데 이 금이라는 게 미국의 산업이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고 하면서 그 1849년에 미국 서부에서 그런 그 금에 대한 엄청난 러시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금 캐러 이제 서부로 달려갔던 얘기가 이제 뭐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하는 노래 보면 49er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49년도 사람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 미국에 금 캐러 갔던 1849년도 금광이 터졌을 때의 그 러시를 노래로 부른 게, 그래서 아빠는 금 캐러 가고 없고 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Oh my darling Clementine 뭐 49er 뭐 Oh my darling Clementine 이렇게 가는 건데 그때도 금이었고 오즈의 마법사라는 드라마가 나왔을 때도 금본위제였습니다. 근데 금은 늘 이제 쇼티지가 있죠. 예를 들어 경제가 성장하면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물건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 물건을 화폐로 표현하는 금화의 공급은 굉장히 느린 거죠. 그럼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말하자면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20세기를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계속 떨어진다고만 생각하는데 19세기 말에 미국을 살았던 사람들은 화폐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시대를 살았었어요. 말하자면 이제 공장들이 막 돌아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물건은 엄청나게 공급이 되는데 금화가 예상보다 늦은 속도로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산업에서도 금을 많이 쓰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금화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화 한 단위당 살 수 있는 물건이 오히려 자꾸 늘어난 거예요. 그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디플레이션 시대가 온 겁니다. 이 디플레이션 시대가 계속되면서 미국 전체가 디플레이션이 되면 이제 돈을 가진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말하자면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받고 빌려줄 때는 쌀이 한 가마 있는데 상환받을 때는 쌀이 두 가마 뭐 이런 식이죠. 화폐 가치가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 농민들이 죽을 지경이죠. 뭐. 돈 빌린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의 정치운동으로 야, 금본위제는 금이 너무 적으니까 때려치우고 은본위제로 가자고 하는 대대적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걸 오즈 논쟁이라 그럽니다. 오즈. 말하자면 금이냐 은이냐, 금 1온스 2온스 할 때 그 오즈거든요. 그래서 그 오즈의 마법사는 금본위제를 버리고 은본위제로 가자라고 하는 대중용 캠페인 드라마로 프랭크 바움이라고 하는 지방신문의 저널리스트가 드라마를 아주 멋지게 희곡을 만들어서 신문에 게재했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드라마로 되고, 뭐, 거기 이제 연애소, 뭐, 성장소설. 말하자면, 글린다하고 누군가요? 블루스케이에서 하는 거 보면 이제 두 인물이 나와서 이제 마치 어린 시절에 두 여자 친구가 이제 성장하는 일종의 성장소설 같은 재미로까지 이제, 엘파바하고 글린다입니다. 그 엘파바하고 그린다가 이제 하나는 악의 화신이고 하나는 선의 화신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성장해가는 이제 일종의 성장소설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또는 중고등학교 소녀들은 뭐 아주 오즈의 마법사 그 드라마에 열광을 해요. 근데 뭐 다 늙은 제가 보면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혹시 오즈의 마법사 옛날 얘기가 좀 나오나 하고 가서 봤더니 전혀 뭐 옛날 얘기 나오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 재미가 없이 봤습니다. 근데 이 오즈의 마법사, 아까 우리 김창준의 제3후보 실패사를 얘기하다 오즈의 마법사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오즈 운동, 그러니까 미국의 근본위제를 철폐하고 서민들에게 유리한, 사실 서민들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죠.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인플레이션 시대가 되면 오히려 이제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번에 서민들이 더 죽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사실 디플레이션도 서민들에게 괴롭고 인플레도 서민들에게 괴로운 것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디플레 고민하다 보니까 차라리 인플레가 낫다 해서 노동자, 농민들이 인플레이션이 좋다고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고 미국의 근본위제를 은본위제로 바꾸자는 캠페인을 벌였던 당이 피플스 파티, 인민당이었습니다.
지금 공화당 민주당 아니고 제3당으로서 인민당이었어요. 그 인민당의 후보가 바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었어요. 아마 근데 용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즈의 마법사라는 데 보면 이제 허수아비, 밀짚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허수아비. 그건 농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깡통, 이 가슴이 없는 깡통으로 만든 또 인형. 그건 이제 노동자죠. 그 다음에 이제 허수아비 사자. 겁이 무지하게 많은 사자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인가? 제닝스 브라이언입니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이제 그 사자로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드라마를 만든 거죠. 어떻게 되었냐고요?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떨어졌죠. 여기도 뭐 미국 제3 후보가 단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사실 제3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죠. 누군가요? 이해찬 씨도 그렇고, 문국현도 그렇고, 이 제3 후보가 당선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뭔가 새로운 기대할 만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제 잔뜩 젊은 사람들이 새는 끄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차례차례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이제 빈 깡통, 비슷하게, 겁쟁이 사자, 머리가 없는 허수아비, 가슴이 없는 양철 인형, 이런 것처럼 사실 뚜껑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계급들이 오즈, 은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그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는 거죠. 그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은본위제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이었는데, 그럼 은본위제로 가자는 주장은 어떻게 되어서 미국이 계속 근본위제로 갈 수 있었는가? 이것도 국가의 운명입니다. 이것도 국가의 운명인데, 1896년이죠. 한참 대통령 선거전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공교롭게도 소련으로부터 샀던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터진 겁니다. 그 금이 늘 쇼티지가 문제였는데, 이게 금광이 터진 거예요. 알래스카에서 금이 엄청나게 생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화를 하더라도 금화는 충분히 공급이 된다. 디플레이션은 면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그 기술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똑같은 금강석에서 금을 더 많이 추출할 수 있는 기술, 청화법이라 그래요. 이 맑을 청자입니다. 푸를 청이 아니고 맑을 청자에 이제 화학할 때 화자인데, 청화법이라고 하는 소위 금 추출법이 새로 발견이 되면서 소위 은본위제로 가자고 하는 오즈의 마법사 운동은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도 떨어지고, 인민당은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었던 거죠. 오즈의 마법사, 오즈 재밌죠, 이런 얘기. 사실 제가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무궁무진하게 들려드릴 수 있는데, 제가 목이 아파서 자주 못 들려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우리 역사의 한켠에, 이 대통령성, 오늘 제가 이 미국의 제3 후보 실패 사익을 보니까, 로스페로가 어땠고, 공산당이 어땠고, 여기는 인민당 얘기는 없어요. 피플스 파티,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이런 것도 없고, 오즈의 마법사 얘기도 없는데, 그래서 마침 이걸 본 김에, 그 생각이 나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즈의 마법사, 여기 블루스케어에서 한남동에 사고 있는 게, 오즈의 마법사는 이름은 아니고, 위키드라는 이름을 하고 있답니다. 잘 아시죠?